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이입니다. 자, 오늘은 어, 죽음에 대한 장자와 붓다의 이 견해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엄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할 부분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두고 장자와 붓다의 견해가 어, 일치하는 지점 내지는 상당 부분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는 지점과 어, 일정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장자와 붓다 사이의 가상의 이야기에 역시 장자와 붓다가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이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 왼쪽에 있는 이분이 장자라고 보여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분을 붓다라고 우리가 그 이미지를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먼저 말문을 트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를 어떤 관계로 둬야 할까요? 삶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역이며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해야 할 영역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인가요? 자, 장자께서는 삶과 죽음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의 주제를 쟁점을 던졌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 쟁점을 두고 삶은 긍정적이고 죽음은 부정적인 것이다.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삶은 부정적이고 죽음이 긍정적인 것이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관계 설정이 적절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즉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 대해서 동양의 이 사상가인 장자께 먼저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장자께서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어 삶을 긍정하고 죽음을 부정하거나 그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이분법에 갇혀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물론 삶과 죽음은 이항 대립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은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니 삶도 자연이 변하는 흐름의 한 측면이며 죽음 역시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의 한 측면입니다. 즉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일 뿐이지 결코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지요. 우리 장자께서는 삶과 죽음을 일반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둘 중 어느 한 측면은 긍정적, 즉 파지티브의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은 부정적, 네거티브의 측면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이분법으로서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즉 일종의 왜곡된 인식이다. 자, 그러면 삶과 죽음은 무엇이냐? 삶과 죽음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고 삶과 죽음은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의 한 측면일 뿐이다. 즉 삶도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의 한 측면이고
죽음도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의 한 측면이다. 그래서 자연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지 결코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독립적 고정된 실체로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자께서 말하는 셀프 소우, 즉 자연을 우리가 셀프 소우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셀프 소우는 스스로 그러함입니다. 스스로 그러함. 즉 외부의 간섭, 조작, 개입이 없어도 어떠한 최적의 상태를 저절로 스스로 잘 찾아가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셀프 소우, 자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연을 어떤 물리적인 자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함, 외부의 조작, 개입, 간섭이 없어도 저절로 어떠한 최적의 질서를 찾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삶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의 변화 흐름의 한 측면일 뿐이다. 그래서 삶도 그러한 셀프 소우의 한 측면이고 죽음도 셀프 소우의 한 측면이다. 즉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지 삶과 죽음이 정반대의 조화될 수 없는 혹은 공동분모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이양 대립면으로 보는 것은 왜곡된 인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즉 셀프 소우,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자연의 변화 흐름, 자연이 변화하는 그 흐름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삶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이 변화하는 이 흐름의 한 측면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의 한 측면이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자연의 변화 흐름이라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일 뿐이지 결코 그것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실체로 우리가 설정하는 것은 왜곡된 인식이다.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장자께서는 태초 그러면 이 자연이 변하는 흐름으로서 삶과 죽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는가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장자께서 자,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를 얻었고 그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그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은 변화가 이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화라고 하는 일종의 운동성, 자연의 운동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변화로부터 기가 출현하고 그 기로부터 형체가 출현하고 그 형체로부터 생명이 출현하고 역시 그 변화로부터 죽음이 출현한다. 결국은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기의 변화일 뿐이다. 기의 변화라고 하는 이 기의 변화라고 하는 이 운동성의 측면이 바로 삶과 죽음이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은
별개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기의 변화라고 하는 동일한 어, 현상의 두 측면일 뿐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셀프 소우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 기가 변화하는 그 과정은 외부의 조작이나 간섭 없이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즉 셀프 소우의 원리를 바탕으로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의 변화의 한 측면이 생명이고, 또 그러한 기의 변화의 다른 측면이 바로 죽음이다. 따라서 상가 죽음을 이원화 혹은 이분법적으로 혹은 이항 대립면의 관계로 설정할 수는 없고, 기의 변화라고 하는 현상의 동일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래 태초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디 생명뿐이겠습니까? 형체를 갖춘 그 어떤 대상도 없었지요. 물론 기조차 없었어요. 그저 황홀하게 뒤섞인 혼돈의 상태에서 변화가 발생하여 기가 출현합니다. 그 기가 변화하여 형체를 갖춘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갖춘 대상이 변화하여 삶이라는 생명으로 출현하지요. 현재는 그 생명이 또다시 변화하여 죽음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자, 그러니 혼돈의 상태에 직면한 태초, 혼돈의 상태에 직면한 태초. 그러니 기본 설정값은 혼돈입니다. 가우스 상태인데, 이 가우스 상태를 흔드는 요인이 바로 변화죠, 변화. 이 변화로 인해서 기가 출현하고 형체가 출현하고, 그 형체의 연장선상에서 삶이라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변화로부터 말미암은 기의 운동성, 기의 변화. 결국은 이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기가 변화하는 흐름의 한 측면이 바로 라이프, 생명이고, 또 다른 측면이 데스라고 하는 죽음일 뿐이다. 따라서 상가 죽음은 이원화, 이항 대립면 혹은 이분법적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 즉 별개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가 죽음을 기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그러한 관점을 체득한 인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와 관련하여 제가 장작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당신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아내를 잃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조문을 갔지요. 그때 당신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두 다리를 뻗은 채로 관 옆에 주저앉았어요. 아내의 죽음 따위에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이 대야를 두드리며 노래까지 부르더군요. 당신의 행동이 너무나 기묘하더군요. 혹시 당신의 이러한 태도가 상가 죽음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장자는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위로를 하러 온 조문객들 앞에서 기묘한 행동을 합니다. 즉 아내가 죽었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대야를 북처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혹시 이러한 장자의 태도가 상가 죽음을 기의 변화로 보는, 그래서 상가 죽음을 둘로 이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보는 장자 본인의 견해 태도와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장자께서 제가 아내를 잃었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나요? 하지만 삶과 죽음은 별개의 두 실체가 아니라 자연이 변화하는 흐름 중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삶과 죽음은 모두 변화하는 자연의 역동적 과정에 속합니다. 이는 마치 봄, 여름, 가을이라는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장자가 이런 기묘한 태도를 보인 이유와 관련해서 장자는 물론 자신은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 분명히.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느냐? 당연히 인간으로서 슬픔의 감정에 직면한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는, 즉 변화시킨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상과 죽음은 마치 사계절이 변화하여 순환하여 변화하는 것처럼 모두 기의 변화라고 하는 동일한 흐름상에 있는 기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측면일 뿐이다. 즉 삶도 기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 죽음도 기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이원하여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좋지 않은 것이니,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해서 슬픔이라는 격정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찰을 한 것이죠. 즉 장자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지만 이러한 통찰로 인해서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격정적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가 제시하는 즉 상과 죽음을 기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의 일부로 보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감정이 없는 마치 기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지만, 슬픔의 감정을 비롯해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1차적으로 느끼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서 격정적인 상태까지 이르러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는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자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태도는 상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변화라는 흐름의 한 측면일 뿐이다. 삶도 죽음도 모두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흐름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동일한 변화 흐름의 측면으로 모두 회귀될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상과 죽음을 별개의 특수한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토대, 기반이 되는데, 그 기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느냐와 관련하여 이 장자께서, 자, 그렇다면 안에는 기가 모였다가 기가 흩어지는 상태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는 상태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즉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 과정이라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 이를 깨닫지 못하면 삶과 죽음을 전혀 다른 현상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왜곡이 발생하지요. 이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죽음을 생명의 상실로 간주하여 격정적인 슬픔의 감정에 휩쓸리지요. 그래서 장자는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즉 생명을 유지하고 하고 있을 때의 상태를 기가 모인 상태로 해석을 하고, 그의 아내가 생명을 다했을 때의 상태를 기가 흩어진 상태, 즉 삶과 죽음은 기가 모이느냐 흩어지느냐라고 하는 변화의 두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기는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데, 그 기가 모였을 때를 우리는 삶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기가 흩어졌을 때를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죠. 결국 삶이든 죽음이든 결국은 기의 변화로 회귀, 기의 변화로 우리가 기의 변화로 회귀하는 그러한 공동분모로, 그러한 공동분모, 기의 변 삶과 죽음 모두 기의 변화로 회귀하는, 즉 기의 변화라는 공동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여기 각주를 달아서 본문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장자라고 하는 학자의 저작이라고 여겨지는 장자라는 책의 원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요즘 세대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고, 자,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하여 전달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한자 세대의 특히 이 동양의 사상가들의 흔적은 한문이라는 텍스트로 남아 있는데, 이 한문이라는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요즘 세대를 위해서 현대적으로 영어로 번역하여 제가 안내하는 것이니,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러한 왜곡된 인식, 즉 삶과 죽음을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변화라는 측면에서 삶과 죽음을 이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의 변화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를 보지 못하고 삶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 왜곡된 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은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 셀프 소울을 거스르는 태도이지요.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자연은 어떠한 사태가 최적의 질서를 따라 저절로 원만하게 전개하여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변화의 과정에서 출현하는 기취, 즉 기의 모임과 기산, 즉 기의 흩어짐은 바로 스스로 그러함으로써 자연입니다. 자, 그러니 기가 모인 상태인 삶, 즉 생과 기가 흩어진 상태인 죽음, 즉 산은 별개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기의 변화라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일 뿐입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을 별개의 특수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자연을 거스르는 왜곡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는 왜곡된 인식이 바로 인위입니다. 반면 생과 사를 변화의 과정이라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으로 통찰하는 태도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상태가 바로 무의입니다. 자, 우리 장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람인데 셀프 소인데 이 스스로 그람으로서 자연은 바로 기의 변화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 기의 변화는 기가 모이는 기취, 기가 모이는 기취의 과정과 기가 흩어지는 기산의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즉 기가 변화하여 기가 모이는 기취, 즉 일종의 기의 응집, 컨버전스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가 흩어지는 기산은 일종의 디스퍼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의 컨버전과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양상으로 기가 변화하는 것, 그러한 기의 변화는 바로 셀프 소우, 스스로 그러합니다. 즉 외부의 조작, 간섭, 개입이 없어도 최적의 질서를 찾아가는 그러한 변화의 과정이다. 자, 이러한 이 셀프 소우로서 변화의 과정이 기의 모임, 기취로서 생이고 그리고 기산, 기의 흩어짐으로써 죽음이다. 즉, 이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라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이다. 별개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과 죽음을 별개의 특수한 사건, 전혀 다른 질적으로 특수한 사건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바로 왜곡된 인식이고, 이것은 바로 셀프 소우라고 하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왜곡된 인식이다. 이러한 왜곡된 인식을 이 장자는 인위다, 인위라고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인위다. 자, 인위는 일종의 unnatural state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자연적이지 않은 unnatural state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생과 사를 기의 변화라고 하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으로 통찰하는, 즉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별개의 특수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건의 이면에는 기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자리 잡고 있다. 즉 그렇다면 상가 죽음을 이분법적 관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통찰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도를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고, 즉 왜곡된 인식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무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위. 즉 이것은 내추럴 스테이트입니다. 즉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을 무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 죽음을 마치 별개의 특수한 사건으로 보는 그런 왜곡된 인식은 기의 변화라고 하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의 태도이고, 반면 상가 죽음을 기의 변화라고 하는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으로 파악하는 그러한 태도는 결국은 스스로 그러함이라고 하는 변화 과정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있으니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인식으로서 무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